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토요일 카카오TV에서 생방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2000년이었어요. 미국 루이지애나에 살고 있는 2살짜리 아이. 그의 이름은 제임스 라이닝거라는 아이였는데요. 2살 된 제임스는 사실 또래 아이들처럼 아주 밝은 성격의 개구장이 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2살 생일 때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비행기 장난감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도요, 제임스가 다른 장난감들 중에서도 유독 비행기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빠한테 새로 선물 받은 이 비행기가요, 굉장히 여태까지 것과는 다르게 좀 최신 버전이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 이렇게 장난감의 미사일처럼 생긴 무언가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이 비행기에는 미사일 같은 게 붙어 있구나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2살 된 제임스가 엄마, 이거 미사일 아니야. 이건 드롭 탱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드롭 탱크? 아니, 2살 된 아이가 비행기라는 단어, 미사일이란 단어를 이해하는 건 알겠지만 드롭 탱크가 뭘까요? 사실 한 번도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고, 아이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이 드롭 탱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부모님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와서 이 드롭 탱크가 뭔지 조사해봤죠. 그랬더니 드롭 탱크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원거리 비행 중에 연료가 떨어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 연료를 넣어두는 탱크예요. 제임스의 말이 맞았던 거죠. 그런데 엄마나 아빠나 이 드롭 탱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드롭 탱크라는 건 전투기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도 모르는 전문 용어예요. 그런데 제임스는 이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제임스는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라요. 그리고 완벽하게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도 아니에요. 미국 나이로 2살이었으니까요. 자, 정말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납니다. 얼마 후부터 제임스가 밤에 깨서 우는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잠을 자다가 중간에 자꾸 일어나요. 뭔가 나쁜 꿈을 꿨는지. 그러다가 계속 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멈추지를 않아요. 그게 반년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반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제임스가 갑자기 밤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불타고 있어! 나 나갈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밤중에 일어나서 하는 나름의 그 잠꼬대 같은 이야기가 점점 더 같은 상황이 돼요. 비행기가 불타! 갇혀버렸어! 나갈 수 없어!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애가 2살이에요. 부모가 가르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거죠. 부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왜 아이는 비행기에 갇혀있는 이 환상에 대한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제임스가 잠에서 깨어나 있는 상태로 엄마와 아빠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비행기에 타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아빠가 제임스한테 물었죠. 왜 비행기에 불이 났는데? 왜냐면 일본인이 쏜 총에 맞아서 불에 탔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아니, 2살 된 아이가 일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부모님이 설명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더 의문스러운 건 제임스가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뒤부터는 얘가 밤에 중간에 일어나서 우는 행동을 딱 멈추게 된 거죠. 사실 가족은 한동안 이걸 다행으로 여겼어요. 왜냐면 그동안 아이가 잠을 못 자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임스가 또 비행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이번에는 그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제임스 휴스턴이에요. 난 콜쉐어라는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비행기는 나토 마베이라는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띄워진 거예요. 내 친구는 잭 라센이라는 동료 조종사가 있어요. 우린 나가서 같이 일본군과 싸웠어요.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전문적인 용어가 많았죠.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사실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부모는 제임스에게 한 번도 전문 용어를 가르쳐 준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죠. 아빠가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콜쉐어라는 미국 전투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 콜쉐어 전투기는 일본군과의 전쟁에서 많이 사용이 됐던 전투기인데요. 이 아이 제임스가 말했던 니토 마베이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은 실제로 1945년 유황섬 작전에 실제로 참가했던 미국의 항공모함이었어요. 유황섬이란 건 일본의 태평양 진출의 발판이었고요. 이 작전은 미국의 6만여 명이 출전을 해서 육해공으로 전투를 벌여서 일본군을 파멸시킨 작전이었어요. 실제로 모든 게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 나토메이 항공모함은요, 1945년에 미국과 일본 간의 전투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었던 것들이라는 게 모든 게 확인이 됩니다. 제임스가 이제 아빠가 보고 있는 이 책들 중에서 유황섬 지도를 딱 꼽았어요. 그러더니 아빠, 제임스 여기서 총 맞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유황섬의 그 상공에서 일본인이 쏜 총이나 대포에 맞고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전사했던 것으로 아버지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아빠가 실제 인물에 관련돼서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나토 마베이라는 항공모함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전사한 전사자 명부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휴스턴이에요. 1945년 3월 3일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이야기했던 그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조종사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서 기억나시는 게 잭 라센이라는 동료 조종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조사 끝에 동료 조종사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혹시 1945년에 죽은 제임스 휴스턴을 알고 있냐고요. 동료 잭 라센은 그날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1945년 유황섬 전투의 상황을 교전 일지를 통해서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때 일본군의 대포를 맞아서, 총을 맞아서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그가 말해준 거죠. 2살 배기 아이가 얘기했던 모든 이야기가 일치했어요. 그건 아이가 그때 말하기 시작한 걸로부터 약 55년 전의 사건이에요. 모든 게 완전 일치했는데 글도 모를 줄 모르는 아이가 이야기했던 거라고 얘기하기엔 정말 너무나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죠. 제임스는요, 결국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자기가 추락했다고 믿게 되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아이의 사진이고, 이 사진이 그 죽은 사람의 그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가 추락한 곳으로 추측이 되는 장소에서 추모식을 열게 돼요. 그리고 꽃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가 그곳에서 몇 분 동안 아주 슬프게 울었다고 해요. 오늘 이렇게 듣게 되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이 세계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단지 그 이야기를만 가지고 과연 전생이 존재했었다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미스테리란 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